평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우상호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최선의 적임자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저도 비대위원으로 같이 했었는데 정말 소탈하고 격의 없이 소통하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6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에도 당시 야당이지만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서 탄핵에 이르게 하는 그런 또 리더십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은 이번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내란을 빨리 조기에 종식하고 사회를 통합해서 이제 민생 경제 회복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야 간의 협치 또는 여야정 간의 협치가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그 국회와의 소통하는 그 가교 역할을 하는데 최선의 적임자라고 생각하고 또 스타일이 당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도 또 마다하지 않는 이제 586의 맏형 격이고 또 이번 총선에서 22대 총선에서 처음으로 불출마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 희생도 할 줄 아는 그런 정치인이라서 우리 당 안에서는 대단히 신뢰가 높은 그런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뭐 저기 향관에서 뭐 비서실장보다 더 선배인데 직급이 낮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그 정무직 그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그 역할에 맞는 적합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봤을 때에는 아주 최선의 그 인사를 한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야당에서도 그런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말씀 이재명 대통령이 왜 이렇게 원했던 걸까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뭐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면서 40년 직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신뢰관계가 일단 형성되었다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이분을 내부에서 일부 이제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던 것은 이분이 단지 검찰의 특수부 출신이었다는 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특수부 그 출신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검찰 내 평판도 되게 좋았다라는 것이 좀 확인도 되고 또 그리고 실제로 검찰 개혁이나 사법 개혁은 입법을 통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오광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도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개혁 의지에 대해서 본인도 인정하고 확인했다라고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개혁 의지만 바뀌지 않는다라고 하면 또 이분이 검찰총장이 아니잖아요. 민정수석이기 때문에 임명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임명권자의 의자를 따라서 개혁에 동참할 것이다라고 보고 또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정 관계를 통해서 검찰이나 사법개혁이 이제 제대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 안에서도 또 쓴소리도 하는 레드팀의 역할도 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추동해 나가면 될 문제이다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 개혁엔 항상 저항이 따르거든요. 근데 이제 검찰 조직을 잘하는 검찰 출신 인사가 오히려 이 개혁을 함으로 인해서 검찰 내부에 대한 그 설득이라든지 또 공감을 더 그 함으로 인해서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이렇게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경쟁이 되는 건데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처음으로 권리당원들의 투표도 20% 반영이 되네요. 네, 그러니까 저희 당이 이제 당원 주권 시대를 열겠다 해서 당원 중심으로 당원 당규를 많이 바꿨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그 원내대표 선거에 당원 투표까지 도입되는 첫 번째 이제 선거이기 때문에 또 의미가 대단히 있는데 원내대표에 이렇게 당심이 포함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죠. 민주당도 그렇고 뭐 국민의힘도 그런 적은 없었던 거죠. 예, 국민의힘도 없죠. 그래서 국민의힘도 아마도 이제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되는데 처음이라서 이 결과가 대단히 기초가 좀 주목이 됩니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 같은 경우는 모든 선거 중에서 가장 그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라는 선거가 원내대표 선거거든요. 의원들의 속마음을 너무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표정 관리도 잘하고 또 2중 3중으로 또 얘기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래서 결정적으로 이제 당원 투표 20%가 34표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네 분이 이제 빠졌기 때문에 한 167명 정도가 이제 국회의원에다가 이제 34표가 더 가산되는 거라서 그 당원들의 표심의 결과가 그 상당히 중요해진 그런 선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저희 권리당원 중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명심이 나한테 있다라는 선거 전략을 지금 구사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또 여당의 첫 원내대표이지 않습니까? 또 중요성이 대단히 있어서 민생이라든지 개혁 입법들도 추동해야 되고 또 국정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이제 명심이나 그런 또 실제로 대통령과의 호흡이 잘 맞는 원내대표가 돼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다만 이제 두 분 전부 다 워낙 이제 이재명 당시 그 당대표 시절에 뭐 최고위원과 당 수석 수석 부총장을 맡아가지고 당직을 맡아서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셨던 분이라서 과연 어떤 분이 친명이냐 더 친명이냐라는 그 가름만은 타기가 쉽진 않아 보입니다. 의원들이 오늘 모여서 김용태 위원장의 탄핵 반대 무효화 이 부분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거든요. 당 밖에서는 어떻게 보이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지금 대선 패배에 대해서 석고대죄하고 분골쇄신해야 될 때인데 여전히 당권 투쟁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좀 전에 얘기했던 그 단일화 과정에서의 문제, 당무감사권 뭐 이런 내용들도 보면은 결국은 내부에서 그 갈등이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냥 밖으로 표출해 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본인이 피해자이면서 개혁 가인 그런 정치적인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실제로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비관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선 패배에 대해서 가장 큰 책임 후보한테 있지만 비대위원장도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16일 날 원내대표를 뽑는데 친윤 인사들이 대거 이제 출마가 예상이 돼서 도로 이제 친윤 당 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을지 몰라도 그와는 상관없이 김용태 비대위원장도 대선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청년 정치인으로서 비대위원장의 역할을 전 했다라고 보고 지금 현재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당연히 친윤 의원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는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친한계 의원들 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대변하는 듯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간에 새로운 원내대표가 뽑히면 새로운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당대회를 치러가지고 새로 뽑든 비대위체를 가든 이런 결정들을 하는 것이 순서상으로는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홍준표 전 시장 대선이 끝나면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밝힌 바가 있는데 신당 창당 소리 나왔어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그 신당 창당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신당 창당을 하면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량감 있는 또 보수를 대표하는 그런 정치인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신당 창당보다는 그 지금 현재 탈당되어 있지만 좀 전에 그 김대식 의원의 말 맞다나 뭐 시드머니나 종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안에서도 여전히 룸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쪽이 더 오히려 더 그쪽에서 자기의 룸을 만들어서 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3년 윤석열 정권 하에서는 오히려 정부 여당이 야당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비판도 많이 있었어요. 그만큼 민생 법안이나 개혁 법안을 올리면 거부권을 통해서만 이제 그거를 무력화시키고 막 그랬는데 법사위원장을 또 하게 되면 이제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사 권한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다 발목 잡기가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우려를 저희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내란도 종식되지 않았고 지금 해야 될 개혁 민생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관행을 얘기하면서 뭐 행정부 견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그 20대, 21대 후반기 때도요. 국민의힘이 여당일 때 다 법사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관행 얘기는 맞지는 않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 그 기본적으로 그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이기 때문에 지금 1년밖에 지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논의할 그런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그 협치라든지 뭐 이런 게 필요해서 행정부의 견제나 협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한다라고 하면 법사위원장 자리를 내놓아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원하고 있는 개혁 법안이든지 민생 법안들은 이미 확인이 된 게 있잖아요. 저희 지금 당에서도 양당에서 그 공통 공약으로 낸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처리하는 그런 팀을 하나 여야 간에 만들자라는 제안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협치 이런 모습들을 지금은 더 보여줄 때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국회의장도